자, 다음은 8주차 물류 자동화 빅데이터 2차 시가 되겠습니다. 1차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류 자동화의 대표적인 게 이제 물류 부분에는 WMS, 즉 다시 말하면 물류센터 운영이라고 했죠, 그죠? 물류센터의 관리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MS에 대해서 한번 자동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0페이지, 우리 교환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MS의 방향성은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은 제조 생산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신속 정확하고 공급해 줄 수 있느냐. 특히 이제 글로벌제이션화 되다 보니까 해외 생산 거점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또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한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많이 도입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물류의 그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얼마만큼 네트워크를 잘 갖춰져 있느냐, 그게 이제 요즘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조 기술보다도 요즘 판매 기술들이 더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본다 그러면 쿠팡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들 본다 그러면 그 신세계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어떤 유통 사업자들을 들어보면 제조 기술보다도 판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류센터를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가,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류센터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운영 관리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 따라서 제일 큰 게 이제 소비자의 그 많은 상품들, 수만 가지의 상품들을 전진 배치를 시켜서 소비자가 요구할 때 일정한 시간 내에, 약속된 시간 내에, 예를 든다면 요즘 최근에 화두가 되는 부분이 이 새벽 배송이지 않습니까?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소비자는 11시까지만 웹상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아침 7시까지 문전까지 배달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달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물류센터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재고량이라든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MS의 어떤 그 운영 관리 기준은 굉장히 첨예화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WMS의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MS는 물류센터 운영 관리는 앞으로의 기업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고, 운영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라든지 생산성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어떤 계속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영형 웨어하우징이 된다, 그렇게 진영형 물류센터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사적인 차원,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 관리, 이런 부분들을 물류 정보의 품질 문제, 즉 다시 물류 정보는 뭘로 통한다고요? 바코드라든지 아니면 창고 운영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수배송 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그 각 요소마다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이런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 그 소비자의 에러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주문하게 되면은 바로 그 제품을 보관한 제품들 피킹해 가지고 그거를
약속된 시간 내에 리더 타임 그죠? 를 정확하게 배송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선된 어떤 서비스의 만족도를 얼마만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있어서 얼마만큼 인력을 감수할 수 있느냐. 인력 운영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든다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특정 회사의 명을 사례를 들어서 미안한데요. 쿠팡의 여기 어디요? 인천 물류센터에 가보면요. 피킹하는 작업, 피킹 및 출고하는 이런 어떤 작업자만 해도요. 좋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만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말이 700에서 1000명이라는 얘기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비용을 따져보십시오.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그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시켜서 비용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물류센터에서 요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재고를 축소 축약시켜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공간이라든지 장비, 활용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량, 그죠? 즉 재고 관리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 비용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이게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의 성능 뭐라고 그러죠? 성능이라고 그러나? 성능을 이런 부분들을 개선돼서 얼마만큼 성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향상된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크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지능형 물류센터를 도입하는 이유는 고객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만족도 이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운영 관리 면제에서 작업원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서 운영 비용을 줄이는 방안. 그 다음에 그거를 뭡니까? 정보 시스템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향상되게 정확하고 적시하고 측정할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웰하우징 매니지먼트의 이 앞으로의 어떤 개선 과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코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코드는 1차원, 2차원, QR코드, RFID, QR코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운영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바코드의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통사마다의 각각의 특색에 맞는 코드 체계를 쓰기 때문에 이 코드 체계가 환성이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신세계에 납품하는 부분들은 신세계 코드를 입력해서 출력을 해서 바코드를 부착을 해야 되고요. 롯데는 또 롯데대로 또 코드 체계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요즘은 이제 환성이 있게끔 많이 이제 하나의 리더기를 통해서 그거를 환성이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의 이런 어떤 리더기를 통해서 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에 함으로써 그만큼 업무 생산성은 높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코드 체계의 인식 코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리더기 그죠? 이런 리더기도 이제 보이스냐 아니면 안경처럼 이렇게 해서 시각화해서 자동적으로 익힐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다양한 또는 주파수를 통해서
리더기가 지나가면 그걸로 익힐 수 있느냐, 뭐 찾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그런 이 스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진흥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얼마만큼 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동선 관리를 최적화시켜서 최적 로직을 통해서 작업자의 편리성이라든지 업무 효율성, 생산성 증진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아지는데요. 특히 이제 물류센터들이 수장 능력이 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넓어지다 보니까 물류센터에 피킹하러 갈 때 동선이 얽히고 설키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그걸 피킹하는 순서를 만든다든지 존별로 아니면 기능별로 아니면 아예 존별로 동일한 상품이면 하나의 상품이지만 존별로 각각의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림에 나타났다시피 가능하면 직선으로 하고 동선이 얽히지 않고 일괄적으로 피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로직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부족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작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각화 처리를 해서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의 모든 작업 결과들은 입고라든지 출고라든지 재고 현황이라든지 피킹 상태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관리 기준이라든지 작업 실적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거를 관리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각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데이터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대한 시설 설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WMS를 중심으로 해서 재고 관리를 입고를 얼마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문에 의해서 반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영업본부하고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수배송할 때의 어떤 이 배송 채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발주를 했을 때 발주 정보를 어떻게 생산하고 연결을 할 것인가, 입고가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ERP상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는 그거를 데이터에서 전사적인 어떤 차원에서 공유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자동화 기기라든지 설비라든지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네트워킹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 기기 설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제일 요즘 요구되어 있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류센터에서 피킹과 관련된 기술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키바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 지게차라든지 피킹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능화되면서 무인화 지능화되면서 많은 발전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로봇 기술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세밀한 어떤 로봇화 기술들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페이지 보신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호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고 후에 가능하면 재고는 중앙 거점에서 하고 지방센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재고를 가지지 않고 크로스도킹을 해서
무재고 시스템 운영하면서 그만큼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뭡니까? 장비, 설비, 정보 시스템이 일체화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다고 25페이지 그 점에 보신다 그러면 생산하고 구매, 발주량이라든지 재고량이라든지 구매량 이런 부분도 있고, 생산되면 이제 물센터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입고, 재고, 출고, 반품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제 주문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주문 관리, 주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웹상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전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 휴대폰을 해서 웹 연결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송차의 차량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산에서 입고에서 물류센터 입고에서부터 금품, 금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쫙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요 설비들을 본다 그러면 입하할 때는 뭐예요? 입할 때는 금품, 금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하역해서 바로 로케이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기할 때의 배치 그죠? 로케이션별로 배치도를 어떻게 배치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설계 그죠?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보관해 놓으면 뭐예요? 이제 주문이 오면 피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킹들이 DPS 시스템을 쓸 것인가, 다스 시스템을 쓸 것인가, 또 그걸 따라서 소터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자동화 시스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 어떤 물류 자동화 설비들.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운반할 때 AGV를 할 것인가, 아니면 로봇 타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신할 수 있는 이 파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밑에 센서기를 통할 것인가, 바닥에 센서를 통해서 대차고 움직일 것인가, 인력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량에 적재를 했을 때 차량의 운영 관리, 배차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의 온도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배송 완료라든지, 그 다음에 배송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객과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의 요즘은 연계된 자동화 장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26페이지 이제 WMS하고 TMS하고 LBS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주문에 의해서 재고 관리의 그 다음에 피킹에 대한 실적, 무엇보다도 이제 출고를 하게 되면 차량의 운영 관리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거를 위치 정보들을 위치라든지 온도 정보 관리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사도 실시간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들한테도 실시간에 연계시켜서 이 관제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이 관제 부분에서는 이제 배송, 차량 온도, 센터 온도,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차량 위치 추적, 차량의 온도,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실적들, 고객 관리 실적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계돼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 설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WMS 물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주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완성품이라든지 원부자재 입고, 보관, 피킹, 물류의 기능별, 그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전사적으로 효율성 있도록 물류 거점이라든지 시설을 이 배치하고 전환하는, 개선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의 그 영역별 분류는 조달 부분이요. 원료 조달해서 생산해서 생산품을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 물류센터에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출고를 하고, 또는 반품을 받고, 회수를 하고, 반품을 받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게 바로 물류센터의 역할이다. 물류의 기능 역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생산을 할 것,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생산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물류센터의 공간이라든지 기기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연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각각 그 물류센터를 거점 형태별로 나누고 그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트리뷰션 센터에서 중앙 물류센터 그죠?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관 및 재고 관리 그죠? 재고 관리 및 배송, 수배송 문제까지 포함된 게 바로 부분이고 그래서 일정한 재고를 가져가고 있고 여기는 상품 관리라든지 수량의 품질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리를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최적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고요. TC라 그러면 트랜스포 센터에서 우리 뭐라고 그러죠? 지역센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센터에서는 DC는 물류센터라고 그러고 TC는 배송센터라고 볼게요. 배송센터는 가능하면 뭐예요? 재고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생필품 쪽으로는 일정한 재고를 가져가지만 이런 어떤 뭐죠? 당일 이길 배송되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크로토킹을 해서 가능하면 재고를 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왜? 재고 그 자체가 뭡니까? 비용과 연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즌이라 변하게 되면 바로 악성 재고로 인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고를 최적화시키는 게 낫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고를 소량으로 가고 무재고로 가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 바로 분리해서 크로스토킹을 해서 바로 빼주는 이런 부분. 특히 이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 가공센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세스 센터 이렇게 해서 가공센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제품들은 벌크 단위로 갖고 와서 거기서 뭐예요? 소포장해가지고 바로 빼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 나는데 재고를 극히 적게 가는 거고 가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포는 대포는 바로 가져와서 바로 빼주는 한나절 보관 아니면 일시적 보관 이런 것들이 볼 수 있겠는데 가능하면 재고를 무재고로 가는 거 아니고 바로 여기서 이제 물류센터라든지 배송센터에 갖고 오는 것들을 바로 고객첩을 분류해서 바로 가기 때문에 창고 기능보다는 보관 기능보다도 유통 기능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미서리라는 게 있는데 식품 가공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잘 안 쓰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장에서는 물류센터, 그 다음에 배송센터, 대포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상품 재고라든지 아니면 운영 관리 이런 부분 중심이고 배송은 가능하면 극히 재고를 적게 가는 거고 PC 이렇게 PC라든지 아니면 대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무제국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동화 기술 같은 경우는 대포 같은 데는 사실상 분류 장치 말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쏘터기 말고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자동화를 넣기 힘들고, 가능하면 뭡니까? DC에서는 자동화를 해서 최적화를 만들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운영 효율성,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제어에서 하면 이제 주요 업무들을 이제 이코스부터 한번 쭉 철거까지 쭉 해봤는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이코를 하게 되면 뭐 금품 검수가 이루어지겠고, 그에 대해서 바코드 레벨을 없거나 없을 때는 부착을 하고, 그죠? 그걸 리딩을 해서 로케이션별로 설정을 하고, 로케이션 밸류가 이제 완료되면 갖다 이퀄을 하고, 이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고, 이런 부분들, 로케이션별로 재고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출고가, 고객 니즈가, 고객의 주문이 오게 되면 그 표에서, 출력을 해서 그걸 뭡니까? 존별로 찾아가서 피킹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고객별로 또 라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객별로 분류센터를 통해서 촬영에 대기하고 있다가 도커에서 출하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물류센터로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류센터에서 운영이라든지 수요 예측이라든지 조달이라든지 배송 계획이라든지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뭘로? 물류 정보 시스템을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물류센터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자동 분류센터든지 지능형 물류센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동화 창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동화 창고의 특징은 뭐예요? 다품종 소량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 관리에 있어서 컴퓨터 연산 처리를 위해서, 그죠? 연산 처리를 위해서 자동으로 결합된 어떤 기계와 전자화에서 결합된 지능형 이 물류 창고를 자동화 창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하고 전자공학이 결합돼서 하나의 지능형 창고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동화의 수준을 넘어서 지능형까지도 이제 가미해가지고 이 주문이 오게 되면 그거를 뭡니까 순서를 정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전에는 인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뭡니까 순서를 정하거나 아니면 저기 그 피킹 시점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로케이션별로 피킹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뭡니까 다 이 제어 시스템으로 하는 지능형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체계다. 그런 시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입출고, 재고 관리 뭐 이런 부분들 있고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도 기계와 자동화하다 보니까 그만큼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율도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뭡니까? 자동화 창고는 가능하면 뭡니까? 좁은 공간에 공간을 활용해서 좁은 면적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수장 능력을 높여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뭡니까? 뭡니까? 위쪽으로, 그죠? 층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층고가 어떨 때는 막 25m, 30m까지 가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출력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기계 장치로 하고 그걸 진행화 도입해주는 이런 부분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물 상품의 보존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속성이라든지 위치 파악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손 유실 이런 것들 안전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율 이런 부분들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
그 자동 창고가 자동 물류센터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수장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피킹, 정확한 보관, 정확한 피킹,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는데 소량의 물품, 다품종 소량의 물품들을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동화 창고의 주요 팩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산 처리 장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컴퓨터 제어 장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설비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피킹 양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잡하다 보니까 소량이고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화가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적정 유지, 적시 공급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동 창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진행형까지도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실제적으로 피킹을 어디서 하냐면 외출했을 때 영업사원이 뭐예요? 휴대폰으로 해서 우리 웹서버를 연결해가지고 피킹해주고서 도착하면 바로 출고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요즘에 하나의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품종 소량 다품종 소량 피킹 제도다 보니까 그만큼 뭡니까 공수가 많이 가는데 그 공수는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부담이라든지 공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뭡니까 인력이 아니라 기계화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동화하면서 그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비용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좁은 공간에 많은 양들을 보관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에 관한 문제라든지 생산 유통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와 효율성과 생력화 즉 다시 말하면 인력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 창고가 요구되고 많이 필요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창고의 시스템들을 보면 제어 방식, 렉 방식, 사용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어 방식은 반자동, 전자동, 완전 자동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반자동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고 그죠? 사람이 타고 3웨이 포킹 리프트 보셨죠, 그죠? 그런 어떤 방식도 있고 자동은 이제 스테이크 크레인이 이제 이 컴퓨터 연산 처리해서 원격 조정하는 거고 완전 자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누구나 관련되면 그 서버에 들어가서 자기가 중앙 컴퓨터에서 제어하는 이런 방식들이 완전 자동인데 요즘은 완전 자동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제어 방식이 바뀌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렉은 빌딩 렉, 고정 렉, 회전 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봐주십시오.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는데 다양화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소량 다품종 이런 부분들은 부품 창고에서는 좀 뭐라 그러죠? 이 자동화 창고가 좀 뛰어나고요. 그 대신 이제 규모는 그의 사이즈에 맞게끔 규모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십니다. 특히 우리 생필품 중에서 다품종 소량 제품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야 시간에 추구해야 될 것들 즉 다시 말하는 우리 요즘은 통신 판매 그죠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떤 상품들이 사실상 이 자동화 창고에 맞지 않느냐 자동화 창고인데 지능형 창고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 창고에서 무조건 고층이 아니라 키바 같은 이런 어떤 그런 유통시장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물류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설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합 물류센터의 제어 시스템들 구성 요소를 본다 그러면
ECR, MCS, 뭐 WMS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먼저 제어 설비, 즉 다시 말하면 파레트 적재할 수 있는 저기 그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모빌렉, 그 다음에 자동화 파레트 자동화 창고, 스태크 크레인 제어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설비를 관련된 제어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제어 시스템, 파레트, 박스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제어 시스템.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동 창고의 큰 단점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정형화된 제품들을 보관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파레트 단위로 보관하는 셀이라든지 아니면 박스 단위로 보관한다든지. 근데 개장 단위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개장 단위를 하기 위해서는 박스 단위로 보관했다가 그거를 박스채 품목에 된 박스대를 불러내서 인출하고 난 다음에 피킹을 하고 다시 그 박스를 넣지 않습니까? 그죠? 원위치 시킬 때 그때 뭡니까? 그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상자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그 파레트 단위로 출고할 수 있는 정형화된 제품들을 출고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 운영 관리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그죠? 운영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출고라든지 배차라든지 차량 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래서 WMS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항목들이 마스터 관리, 운영 체계 관리, 그 다음에 작업의 어떤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에 분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재고 보충이라든지 입출고 잔량이라든지 배차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시간 재고 파악이라든지 작업자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시설 장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게 바로 WMS의 어떤 그 창고 운영, 자동 창고의 운영 관리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제어 시스템들은 뭐 그림이 너무 적게 나타났지만 이런 어떤 중앙 통제 관제 시스템들은 기계 요소별로 아니면 설비별로 아니면 로케이션별로 아니면 품목별로 이런 식으로 전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 번만 참고만 해 주십시오. 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물류센터가 단순한 어떤 보관하고 그 다음에 피킹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런 영역의 어떤 그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이 수요 예측에 따라서 얼마만큼 보관할 거고 제품을 보관할 거고 재고량을 확보할 거고 또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뭡니까 조달 생산 리드 타임에 대해서 주문을 하거나 재고 관리를 통해서 주문을 하거나 이런 어떤 모든 관리들을 통제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물류센터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물류센터들이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자동화 설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되었는데 지금은 지능형까지도 가미되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 관리 통제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게 바로 자동 물류센터다. 그렇게 자동화된 물류센터인데 지능형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그만큼 물류센터의 관리가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